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침수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항공 운항 증명이 일시 정지돼 당분간 항공기를 띄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물 경기도 침체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림청이 최근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102대 간 개발 협의 절차를 승인해 사업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머물며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아직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지만 언제든 비구름대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에 마을이 잠겼던 주문진 장덕 1리 마을은 현재 어떨까요? 이하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방문 앞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천물이 순식간에 집안까지 들이치면서 승용차가 떠밀려온 겁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50mm 내외의 기습폭우로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 1리 일대가 물에 잠겼고 주택 2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산지와 하천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찰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훼손한 면적은 7,200제곱미터, 축구장 하나보다 큰 산림과 하천이 망가진 겁니다. 강릉시는 훼손된 산림과 하천을 올해 초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사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제대로 복구됐을까? 강릉시가 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곳입니다. 조치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바위 사이사이 콘크리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조성한 석축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훼손한 산지에 나무를 심을 것을 요구했지만 벌채된 현장은 민둥산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둘러본 현장은 지난해 수해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법 훼손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복구 설계서에 의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대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개울을 건너는 교량에 벌채한 나무가 가득 쌓이며 물이 신리천으로 흐르지 못하고 마을을 역류했던 터라 올해는 신리천 합류 지점에 폭을 넓히고 교량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른 키만큼 물이 갑자기 들어차며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고 이후 집과 차량을 수리하는 데만 1억 원 넘게 들였던 주민들은 침수의 악몽이 밤마다 계속됩니다. 불안하죠. 저 위에 또 아직 길도 하천도 똑바로 수리도 안 됐고 장마가 지금 계속 오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행정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런 걸 좀 원상복귀한다 이런 거를 어떤 업체에 그냥 계속 떠맡길 게 아니라 와서 좀 지도도 하고 좀 보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이런 주민한테도 그런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해당 사찰 스님은 공사 부지 가운데 불법 훼손 면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날씨 탓에 공사가 늦어졌다며 이른 시일 안에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정선군이 산사태 발생 우려로 인근 복지센터로 대피한 정선읍 봉양리 관음동 마을 주민들의 귀가를 결정했습니다. 정선군은 경찰, 산림기술사 등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아직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임시 대피한 주민들을 귀가시켰습니다. 다만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질 경우 즉시 마을로 안전요원들을 보내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항공 운항 증명 AOC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이 지난 5월 20일 시작해 60일을 초과함에 따라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정지됐고 이에 앞서 운항 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항 증명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증명서로 항공사의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합니다. 운항 증명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는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를 거쳐 운항 증명을 복구해야만 항공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와 강원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주택가격 하락이 실물 경제를 끌어내린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택경기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지역 주택 가격은 지난 2020년 3월 오르기 시작해 30개월 연속 상승하며 10% 이상 올라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하락 전환한 뒤 올해 5월까지 2.2% 내려가 광역도 평균 4.9%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아직은 더딘 셈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 먼저 전국 기준 주택가격은 강원도보다 6개월 먼저 상승했고 4개월 일찍 하락했습니다. 즉, 강원의 주택가격은 전국 주택가격을 선행지표로 뒤따라가고 있는데 전국 주택가격이 여전히 하락세여서 강원 역시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주택 경기 순환 주기를 보니 집값이 떨어지는 수축기는 13분기로 3분기 동안 지속된 강원 주택가격의 하락세는 앞으로 10분기, 즉 2025년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지역에 없던 주택 경기와 실물 경기의 상호 영향도 이번 연구에 담아냈습니다. 실물 경기의 지표로는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주택 경기와 GRDP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평균적으로 3분기 뒤에 GRDP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하락한 주택 가격이 3분기가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GR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원 지역의 실물 경기와 주택 경기가 과거에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왔고 또 앞으로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업 비중이 높은 강원 지역 산업 구조를 보면 집값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집값이 오르는 확장기에는 전국보다 15%, 하락기에는 22%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주택 경기도 실물 경기도 동반 하락하는 동조화 현상이 우려됩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이 약 3분기 시차를 두고 금년 하반기부터 GRDP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과 실물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 기반 확충 등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5달 만에 또 철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오염원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의 한 돼지농장 출입로. 방역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출입 통제선 너머로 이동합니다. 곧이어 돼지 매몰에 필요한 인력을 실은 대형 버스가 진입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출하를 앞둔 돼지 21마리를 정밀 검사했더니 3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농가 인근입니다. 농가에서 100m쯤 떨어진 곳부터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병 농장의 돼지 6,8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철원과 가까운 화천과 경기 포천, 연천 등 9곳의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이틀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병 농장주와 가족 소유의 또 다른 농장 2곳을 포함해 반경 10km 안쪽 25개 농가를 감염 위험이 높은 방역대로 묶고 정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1차, 2차 이제 이렇게 정밀 검사를 계속 진행할 사항인데 검사를 더 진행을 해서 이제 발생 전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원에 있는 돼지 농장만 61곳, 강원도 돼지 농장의 30% 이상이 밀집한 철원에서는 사육돼지에서 올해만 2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이 늘면서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을, 겨울 건기 때보다 많은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북쪽의 돼지의 사체라든지 또 그 밖에 여러 원인으로 넘어올 개연성이 훨씬 높고 방역당국은 이르면 일주일 안으로 감염 확산 여부에 대한 초기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의 오색 케이블카 개발 사업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오색 케이블카의 백두대간 개발 협의 절차를 승인하고 조만간 구규림 사용 허가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개발 사업의 남은 절차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와 국토부의 특별 건설 승인 등이며
이르면 9월에 남은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해안 침식 피해가 심각한 강릉 순긋에서 사근진 일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국민 안심 해안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순긋에서 사근진에 이르는 해수욕장이 국민 안심 해안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6년까지 최대 300억 원가량을 들여 바닷가에 해송림과 산책로를 만들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와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던 500억 원 규모의 경포 3지구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하루 100명대까지 떨어졌던 도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원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하루 1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12일 972명까지 늘었다가 다시 줄어 여전히 평균 700명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의 경우 어제 144명 등 최근 일주일간 하루 100명 넘게 확진되며 지난 14일 누적 확진자가 13만 명을 넘어섰고 속초시는 지난 16일 12명, 17일 48명, 어제 65명으로 이번 주 들어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동해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9년 4월 발생한 지진과 같은 단층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동해해역에서 발생한 연속 지진의 특성과 동해 주요 단층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층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15일 규모 4.5 본진은 2019년 4월 19일 발생한 지진과 약 17에서 19km 깊이의 동일 단층면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규모의 단층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한 해저 물리 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이 오는 22일부터 야간 개장합니다. 속초시는 오는 22일부터 속초해수욕장 정문에서 중문까지 150m 구간을 야간 개장해 저녁 9시까지 3시간 더 입수를 허용하고 안전요원과 직원들을 배치합니다. 야간 개장은 피서 절정기인 다음 달 6일까지 16일간 운영되며 날씨와 파도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제7회 고성 초도항 성게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고성 초도항 특산품인 성게 홍보를 위한 초도 성게축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열렸지만 성게 생산량 감소와 코로나 영향 등으로 계속 중단됐다. 올해 12년 만에 7회 축제가 재개됩니다. 행사에서는 성게의 경매 체험과 음식 만들기, 한국 가요제 등이 마련되며 관광객 접근성을 위해 축제장 주변 도로를 일반 통행으로 지정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